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두고 끝장 토론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커진 내부 갈등의 후유증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정치 공작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박현우 기자 리포팅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에 대해서 대응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대변인도 새로 선임하고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뭐 출마 임박해서 내부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의혹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누가 공작을 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일종의 역공을 펼쳤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처음 이제 이 엑스파일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습한 선거 공작의 그림자가 느껴진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뭔가 자기의 처지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권이나 아니면 이 일부 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그 뭐 사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예. 아니면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네. 일종의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처지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일종의 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대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뭔가 이런 얘기가 터졌을 때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보다는 일단 선거 공작이나 선거 정치 공작이라고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역공을 펼치고 이런 장면하고 너무 전형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응이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정치권에서 해왔던 문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유무는 본질은 아무런 그 관심거리도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대응은 앞으로도 만약에 비슷한 대응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저는 윤 총장 지금 지지층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네.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엑스파일들이 만들어져서 엑스파일 버전이 여러 개인 모양이죠.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대선 캠프에서 법률 문제를 자문했던 그 심평 변호사, 예.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엑스파일 입수해서 봤는데 지금 뭐 도처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나까지 볼 정도가 됐다. 네네. 내용을 보니 너무 졸렬하더라. 매우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 권력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은데 이 관련된 개인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저런 아주 무자비한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정말 규명이 필요하다. 차제에 이 과거 선거 때마다 엑스파일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때는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결정적으로 낙선시킨 김대엽의 공작이 있었잖아요. 예. 그 조작된 녹음 테이프 제출해가지고 마치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는 양 했는데 그게 국민의 표심을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그게 결정타였고 이해창 당시 후보는 낙선을 했거든요. 네. 낙선 후에 이거 확인 조사해 보니 이게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엽 씨 처벌받았는데 이런 정말 잘못된 행태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흔드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제에 왜 이런 엑스파일들이 이렇게 나돌고 있는지 만든 쪽은 어떤 쪽이고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저는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선거 문화를 좀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저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 그럴 수 돌아다니는 있죠. 걸. 예, 예. 그거 보면 아마 별로 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거는 만약에 정부 기관이나 민주당 쪽에서 만들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의 불법 정치 공작이다. 예. 이제 이렇게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런 것들이 그다지 타격은 주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되니 네. 뭐 차제에 저 엑스파일이 이렇게 돌므로 인해서 본인의 검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저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들을 네. 정말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네. 예.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일부 확인된 거지만 뭐 현재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국민들이 혼선이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물 끓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커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받을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을 나는 봤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엑스파일이라는 표현도 사실 네.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내가 구해서 봤다. 봤더니 나는 윤 전 총장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봤다는 사람이 한 명이고 제가 직접 어제 또 저녁에 통화도 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진짜 사찰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예, 예. 정보기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보기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의 본질은 하나인데 그 본질에서 옆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덧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치 공작이다. 사찰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윤 전 총장을 또 검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의혹이 계속 있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랍니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이 정치 무대에 올라오면 각 정당이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해명해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맞다. 그러니까 엑스파일 사실 제가 볼 때는 맘카페 가도 비슷한 내용들 많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개해라, 뭐 수사기관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풀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장성철 소장이 그걸 보고 이거는 방어하기 어렵겠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성급한 경솔한 판단이라고 봐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일일이 확인할 그게 돼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못 봤는데 지금 버전이 몇 개라고 그러고 장성철 소장은 2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정부 기관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담겨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많은 뭐 들어있는 내용이 10페이지 정도씩 들어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를 본인이 내용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성급한 판단을 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네. 제가 어제 그제군요. 한 방송사 출연을 했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 장성철 소장이 가진 그 파일인지는 몰라도 네. 자기도 윤석열 관련 소위 파일을 봤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파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만들어서 왜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는지 네. 이거는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 문화 또 우리 선거 풍토를 좀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투명해지고 좀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일들이 난무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자신 있는 쪽은 그 의혹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담겼는지. 예. 예. 그 공개될 필요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엑스파일이라는 그냥 명칭으로만 해서 각종 의혹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만 하지 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으니 당당한 분들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입장을 낸 것이 자신도 엑스파일을 봤다,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경쟁자가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잖아요. 예. 잠재적 경쟁자가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른바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그런 검증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더군다나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 자신 스스로가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권력자를 물 수 있는 사냥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권력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자기를 물려고 할 때 그럼 그걸 물려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권력자들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냥개가 됐을 때는 막 물어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자가 됐을 때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좀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올바른 태도다. 예. 그러니까 괜히 뭐 10원 한 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넘겨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개입한 적이 없다. 지금 그 윤 전 총장이 어제 밝힌 그 입장이 딱 그거예요. 가족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가족 문제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자기가 또 안고 가야 할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저는 윤 전 총장이 이 의혹들을 뚫고 올라가서 나가서 진짜 대선주자가 되길 기대하는 분들, 지지자들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보이는 윤 전 총장의 모습은 좀 그런 면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말 7초에 이제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자들이 저 파일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질문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겠죠. 기자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그러겠죠. 겁니다. 윤 전 총장이 검증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당연히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죠. 본인도 그런 자세는 돼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시점에 저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그 의도와 만든 사람, 어떤 경위로 유포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검증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을 냈더군요. 이 자기 가족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우리 다른 국민과 똑같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늘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제 뭐 소위 장모의 의혹, 뭐 아내의 의혹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거기에 어떤 불법이 있었다면 그 불법을 저지르는데 관여했는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가 일부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해서 그걸 무마하려고 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와 관련해서 본인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가족 수사도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고 그 과정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예.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네. 윤 전 총장이 아마 그거를 기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언론도 그에 대해서 많은 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윤 전 총장이요 검찰총장의 어법을 못 바꾼 거예요. 수사 재판 가족이라고 예외될 수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나 법조인의 자격으로서 지금 무대에 서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의 자격으로서 특히 대선을 노리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 주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가족이 수사받고 지금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당신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은 대체 무슨 의혹에 휩싸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결백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딴 나라 얘기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법이에요. 정치인의 어법이면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국민께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납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혹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민주당 경선 연기 논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의총에서도 굉장히 장시간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했는데 결론 내지 못했고 최고위에서도 결론 내지 못했고 그래서 금요일 날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경선 연기인가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도 결정을 이제 대표의 결정만 남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25일 최고위 열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게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위기를 헛되게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네.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건데요. 민주당한테는 좋은 위기인 거예요. 아, 그래요? 4.7 재보궐선거 때 참패하고 난 다음에 지지층에서 상당수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번에 매를 맞고 그다음에 대선 때 정말 긴장해서 대선에 임하면 좋겠다. 네. 이대로 그냥 긴장감 풀어진 상태로 대선 가면 그냥 100전 100패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대선을 준비하느냐, 이런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위기를 자꾸 헛되이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에 놓여있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놓여있는 민생 문제 해결하는 걸 착착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당이 화학적 조성을 바꾼다고 할 정도로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와글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돌아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민주당이 보내고 있으니 너무 길게 끌지 말고 25일 정도 되면 정말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 있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불협화음이 나오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야 예. 그래야 민주당이 뭔가 달라졌다 이런 인식들을 국민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선 연기 막 논쟁 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코로나 상황에서도 흥행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각의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요. 네. 경선 지금 논란은 어떻게 보이세요? 민주당이 25일 매듭을 지을지 안 지을지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좀 틀림없어 보이고 여론조사도 보면 지금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부동산 투기 여부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12명 권익위가 조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12명에 대해서 탈당하라고 했죠. 비례대표 2명은 제명 형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네. 달아줬고 나머지 10명 중에 절반은 탈당 못하겠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5분이 예, 안 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이제 큰 문제가 송영길 대표한테 숙제로 던져졌는데 25일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민주당도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혼란을 가속화하는 것보다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분이 이제 제일 앞서가는 분이고 이분의 세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대 진영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제 이런 분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건 어찌됐든 시간을 벌어가지고 소위 역전극을 펼치겠다는 건데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별 명분은 없어 보여요. 그 당헌 당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경선일을 바꿀 수는 있다는 내용인데 그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느냐. 물론 민주당 내 의원들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상당한 이유냐. 그리고 또 그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연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면 이재명 지사, 소위 1위 주자 쪽의 반발은 엄청 심해져서 당이 더 큰 내용에 빠질 것 같으니 네.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원칙대로 좀 가보겠다는데 이 시간을 좀 끌면서 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걸 못할 때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물음표가 던져지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가운데 그 가족의 수사와 재판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 그거는 본인이 검사로서 예.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밝힌 거였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경선 연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는데요.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반대하는 여론이 51.2%였고 찬성하는 의견이 33.2%였습니다. 결과 자체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원칙을 흔들어서 이게 성공을 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나 박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원칙을 흔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상당수 지지자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원칙을 흔들어서 달라질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을 텐데 예. 원칙을 흔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 해요. 예를 들면 9월 10일 날 지금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요. 그럼 7월부터는 경선 레이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예, 예. 2달 동안 드라마를 써도 100편은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지금 경선을 연기하려고 합니까? 그럼 코로나19 상황, 9월이면 코로나19 상황, 글쎄요, 접종률이 한 70%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부 목표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면 코로나 상황이 한결 좋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미루자? 대규모 군중집회하자? 군중집회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새바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희망을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새로운 희망을 줄 거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선 주자 간의 유불리만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낫다. 예.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응해도 된다. 이런 거고요.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송영길 대표가 대선 앞두고 리더십을 만들기 대단히 어려워요. 대선 주자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이? 그렇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위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것만큼 빨리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대선 주자를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앞으로 변화할 여지는 얼마든지 네네. 있는 거니까요. 대선 주자를 통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만들어도 변화해 나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판단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언급 잠깐 하셨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출당이 되면서 의원직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명 중에 2명은 출당 조치가 되는 거고 비례의원은요. 나머지 5명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탈당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매듭 지어야죠. 예. 그러니까 매듭 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단 제명 조치하고 나머지 이제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읍수에 가까운 건데요. 부디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니 네. 민주당이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잠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당을 좀 떠나 있다가 해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달라.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얼만큼 읍수해야 이 말을 들어줍니까? 전 이것도 잘 모양새가 좀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읍수하면서 자꾸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초기에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되고 불법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때 12명 탈당 권고합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는 그래 민주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실망스러운 여론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타이밍을 자꾸 뒤로 미룸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효과를 못 거는 이런 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탈당 권고받은 의원들도 네. 정말
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잠깐 당을 떠나더라도 해소하고 다시 들어와도 당을 위해서 좀 그렇게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그런 걸 좀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자범이나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특히 중도층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을 하고 또 가족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에 일부 제출이 누락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예. 펴고 있거든요. 지금 주신 질문 가운데 네. 국민의힘이 의원 전체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누락한 것처럼 예, 전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일부죠. 가족 개인 의원 개인의 저 정보 제공 동의서는 다 냈고 네네. 일부 의원들이 가족과 관련해서 그걸 내지를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설명은 얼핏 납득은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 신고할 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소위 분가된 뭐 자식의 경우에는 뭐 재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저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의원이 안 함으로 인해서 예. 국민의힘이 마치 이 조사를 기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이것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잣대는 굉장히 엄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감사원 조사로 가겠다. 네.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으니 그리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권익위로 가야 된다. 예. 민주당 의원처럼 권익위에 똑같은 잣대로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야 된다. 비록 민주당 출신이 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직무 회피하도록 하면 되니까 이제 권익위로 갔단 말이죠. 근데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일부 의원이 가족과 관련된 걸 동의서를 안 내는 바람에 예. 국민의힘이 오해를 받고 지적을 받는 이런 상황은 솔직히 좀 현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내 지도부가 치밀하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우리도 당당하게 받겠다. 이런 인상을 국민께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민주당이 한 조치가 있어요. 뭐 탈당하라고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관계된 분들. 국민의힘도 버금가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버금가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이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을 정리하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아마 보다 당당하게 저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앞으로 이제 조사가 한 달간 이루어져서 국민의힘뿐 아니고 정의당 뭐 이제 무소속까지 다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주당이 깔끔하게 저걸 정리를 안 하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